정교하고도 세밀한 기계 가공,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멋진 기술인 선반 가공, 그 기술을 속속 파헤쳐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NCS 선반 가공의 4번째 시간이죠. 공구 선정 모듈의 측정 준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선반 가공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실 선반 가공의 마에스트로 안상수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강사님, 이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선반 가공회사에 가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측정 기구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다이얼 인디케이터, 깊이 마이크로미터, 나사 마이크로미터, 나사 게이지 등 다양한 측정 기구가 있습니다. 오늘 측정 기구를 통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소개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NCS 먼저 확인하고 강의를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측정기 및 도면 이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학습을 위해서는 KSB 규격 및 IS 규격 통치에 관한 지식, 도면의 기하학적 공차에 관한 지식, 부품 공차와 정밀도에 관한 지식, 측정기 종류에 대한 지식, 측정기 사용에 대한 이해, 작업 표준에 관한 지식, 검사 표준에 관한 지식 등의 선수 지식이 필요합니다. 길이 측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에 그린 도형은 물품의 형상을 표시하지만 그 크기, 위치, 자세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치수입니다. 치수에는 다듬질 치수, 소재 치수, 재료 치수 등이 있으나 도면에 그린 도형에는 다듬질 치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 엄부재가 아니라 완성된 물품의 치수로 도형을 표시해서 치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럼 각 공작물을 측정하는 측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눈금형 캘리퍼스, 다이얼 캘리퍼스, 디지털 캘리퍼스로 구분되는데 현장에서는 눈금형 캘리퍼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사용법은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으로 측정면을 깨끗이 닦고 버니어 조를 닫은 상태에서 0점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측정 시편을 측정하고 기록란에 기록합니다. 이때 공작물은 가능한 조와 조 사이 안쪽으로 깊게 접촉시켜 측정하도록 하는데 만약 공작물이 다소 클 경우에는 두 손으로 안정되게 접촉시킨 후 눈금을 읽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을 제출하고 측정기를 정리정돈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을 읽는 방법은 아들자의 0.27을 우선 확인한 다음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선이 서로 일치되는 부분의 치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림의 측정 치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자의 0점이 27mm 부분에 있음을 기억해 둡니다. 다음으로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선이 서로 일치되는 선을 찾습니다. 여기서 어미자와 아들자가 일치되는 선은 아들자 2와 3 사이에 있는 눈금선에 있으므로 아들자의 한 눈금은 0.05mm이기 때문에 0.25mm가 됩니다. 따라서 측정 치수는 27.25m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법입니다. 먼저 아들자를 충분히 벌려줍니다. 여유 있게. 그 다음 측정물을 측정해 줍니다.
어미자의 눈금이 40이고 아들자의 눈금이 0이기 때문에 측정값은 파이 40입니다.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버튼 온오프 버튼인데 이걸 눌러주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 다음 전원을 켜면 0점 세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노란색 버튼이 0점 세팅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먼저 버니어를 충분히 0에 결합시키고 이 노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0점 세팅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아들자를 충분히 벌린 다음 측정을 해줍니다. 결과값은 나와 있는 대로 39.98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미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나사를 이용한 것으로 순나사가 앞나사 속에서 일회전할 때 나사 축의 진행 거리는 나사의 1피치만큼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측정 기구입니다. 엠빌은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으며 스핀들의 1피치는 0.5mm의 정밀 나사로 심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심불은 온 둘레를 50등분하여 최소 0.01mm로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종류로는 눈구멍 마이크로미터와 디지털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이 역시 현장에서는 눈구멍 마이크로미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사용법은 먼저 마이크로미터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으로 블로 게이지를 이용하여 0점을 조정하고 측정 시편의 정밀 부분을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측정 시 시선은 기준선과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 읽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읽을 때에는 먼저 슬리브의 눈금을 읽고 슬리브의 기선과 만나는 심불의 눈금을 읽어 두 값을 더하면 됩니다. 측정이 끝나면 공작물을 제출하고 측정기를 정리정돈합니다. 그럼 이 공작물의 예경 지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브의 눈금이 41.5mm이고 심불의 눈금이 38이므로 이 공작물의 지름은 41.88mm입니다. 이 외에도 측정 공구로는 높이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인디케이터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사용법입니다. 먼저 여기 클램프가 있는데 이 클램프 기능은 레치 스톱이 돌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이 클램프는 측정 완료 후에 그 측정값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저장을 하고 측정을 한 후에 값을 읽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치 스톱을 공작물 길이보다 파이보다 크게 벌려주신 후에 측정을 해줍니다. 현재 값은 39.99입니다. 자, 그 다음은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사용법입니다. 클램프의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고 측정 방법도 동일합니다.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값은 이 마이크로미터의 기본으로 25mm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25mm에 14.995mm를 더한 39.995mm입니다. 자, 디지털 마이크로의 버튼 용도입니다. 먼저 여기 오리진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오리진 버튼은 이 마이크로미터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오리진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제 길이가 나옵니다. 25mm이고, 그다음 이 가운데 있는 0점 세팅 버튼은 켰을 때 0점을 잡아주는 버튼입니다. 여기 맞추고 이 0점 버튼을 눌러주면은 0점이 잡힙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의 측정값을 홀드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측정값을 이 상태에서 홀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값이 고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각도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도 측정 방법에는 직각자를 사용한 검사 방법과 사인바를 이용한 기울기 측정, 그리고 테이퍼의 경사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각자를 사용하는 검사는 사용할 직각자의 직각 정밀도를 확인하고 측정 시편을 측정하여 기록란에 기록합니다. 이후 공작물을 제출하고 측정기를 정리정돈합니다. 사인바를 이용한 기울기 측정 방법은 먼저 측정 시편을 사인바 위에 올려놓고 블록 게이지를 조합합니다. 그 다음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여 시편을 측정합니다. 사인 알파는 200분의 블록 게이지 높이의 계산식에 의해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을 제출하고 측정기를 정리정돈합니다. 테이퍼 측정 방법은 사인 센터를 이용하여 테이퍼를 측정합니다. 먼저 블록 게이지 높이를 계산하여 정반 위에 블록 게이지를 놓고 그 위에 사인 센터를 올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하여 평행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을 제출하고 측정기를 정리정돈합니다. 다음으로 형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지름법을 이용하여 진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사인 센터를 깨끗하게 닦아 정반 위에 올려 놓습니다. 두 번째로 공작물의 양 센터 구멍을 깨끗이 닦고 사인 센터로 고정시킵니다. 세 번째로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을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다이얼 게이지를 읽습니다. 다음은 지름법을 이용한 진온도 측정입니다. 먼저 마이크로미터를 0점 조정한 뒤 지름을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공작물을 제출하고 측정기를 정반 위에 올려 놓습니다. 다음은 온통도 측정입니다. 먼저 사인 센터를 깨끗하게 닦아 정반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 공작물의 양 센터 구멍을 깨끗하게 닦고 사인 센터를 고정시킨 뒤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을 천천히 회전시켜 가면서 다이얼 게이지를 읽습니다. 다음으로 평행도를 측정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선 부분의 이상 평면에 대한 평행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선 부분 이의 각 점과 이상 평면 간의 거리의 최대치와 차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직선 부분의 이상 직선에 대한 평행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먼저 특별한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선 부분의 이상 직선에 대한 평행도는 직선 부분의 어느 한 끝을 지나고 이상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 그 직선과 이상 직선 간의 거리 중에서 최대치로 표시하고, 특별한 방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직선 부분의 이상 직선에 대한 평행도는 세로 방향의 평행도와 직선 부분의 어느 일당과 이상 직선을 포함하는 평행의 직선 부분을 투영시켜 얻은 선과 이상 직선 간의 최대치로서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기하공차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하공차란 기하 편차의 호용값을 의미합니다. 공차역이란 기하공차에 의하여 규제되는 형체에 있어서 그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옳은 모양, 자세 또는 이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진직도는 직선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직선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를 말합니다. 평면도는 평면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평면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를 말합니다. 진원도는 원형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를 말합니다. 원통도는 원통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통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를 말합니다. 선의 윤곽도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에 의하여 정해진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윤곽으로부터의 선의 윤곽의 어긋남의 크기를 말하는데 데이텀에 관련한 경우와 관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의 윤곽도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에 의하여 정해진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윤곽으로부터의 면의 윤곽의 어긋남의 크기를 말하는데 데이텀에 관련하는 경우와 관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행도란 데이텀 직선 또는 데이텀 평면에 대하여 평행인 기하학적 직선 또는 기하학적 평면으로부터의 평행이어야 할 직선 형체 또는 평면 형체의 어긋남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직각도는 데이텀 직선 또는 데이텀 평면에 대하여 평행인 기하학적 직선 또는 기하학적 평면으로부터의 직각이어야 할 직선 형체 또는 평면 형체의 어긋남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경사도는 데이텀의 직선 또는 데이텀 평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확한 각도를 갖는 기하학적 직선 또는 기하학적 평면으로부터의 이론적으로 정확한 각도를 가져야 할 직선 형체 또는 평면 형체의 어긋남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치도란 데이텀 또는 기타 형체와 관련하여 정해진 이론적으로 정확한 이치로부터의 점, 직선 형체 또는 평면 형체의 어긋남의 크기를 의미하고 동축도는 데이텀 축 직선과 동일 직선 이에 있어야 할 축선의 데이텀 축 직선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를 의미하며 대칭도는 데이텀 축 직선 또는 데이텀 중심 평면에 관하여 서로 대칭이어야 할 형체의 대칭 이치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에 관련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측정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측정 오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지와 기름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둘째, 버니어 캘리퍼스의 바깥쪽 측정면을 서로 접촉시켜 틈새 조사를 합니다. 셋째, 마이크로미터 레치 스톱은 일정한 속도로 가볍게 돌려야 합니다. 넷째, 높이 게이지를 이용한 측정은 정반위에서 피측정면을 가볍게 접촉시킨 다음 치수를 읽습니다. 다섯째, 사용한 측정기는 잘 닦아서 보관합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석은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와 캘리퍼스를 조합한 것으로 공작물의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단차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구는 버니어 캘리퍼스요. 맞았습니다. 자와 캘리퍼스를 조합한 것으로 공작물의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단차 등을 측정하는 데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사를 이용한 것으로서 순나사가 암산화 속에서 이루어날 때 나사 축의 진행거리는 나사의 1피치만큼 이동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는 무엇일까요? 마이크로미터요. 맞았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나사를 이용한 것으로서 순나사가 암산화 속에서 이루어날 때 나사 축의 진행거리는 나사의 1피치만큼 이동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입니다. 와,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반 가공 입문자인 저도 이제는 여러 가지 측정 공구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해가 되셨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제가 돌발적인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네.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 공작물의 예경 지름을 측정해 보시겠어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5mm 정도 나오네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자, 강사님, 마지막으로 측정과 관련해 시청자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움에는 앙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측정 경험을 체득하여 오차 없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사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